어머니, 어머니. 거실 바닥에 쓰러진 70대 노인.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며느리 유진의 비명소리에 남편 민석이 뛰어나왔다.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쓰러진 노인 최영자의 손에는 아직도 걸레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마루를 닦다가 쓰러진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자, 71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 여인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온 건 바로 1년 전이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아들 민석의 제안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영자에게 그 말은 단비 같았다. 아들 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손자 준서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그럼 합가하마. 영자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쌌다.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도 통장째 해지했다. 애들한테 보탬이라도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민석 부부가 사는 곳은 영자가 살던 곳보다 훨씬 컸다. 30평대 아파트에 방도 3개나 되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며느리 유진이 안내한 방은 가장 작은 방이었다. 그래도 영자는 만족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뭘 바라겠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서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아침 식사 후 유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맡겼다. 영자는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 빨래 돌려주시고요. 마루 좀 닦아주세요. 저녁엔 된장찌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준서 유치원 데려다 주셔야 해요. 유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명령이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는 거였다. 그래, 알았다. 영자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내가 가사 도우미로 온 건가?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 이 옷들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오세요. 여기 세탁소 주소 적어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약속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 알아서 차려 드시고 준서 재워주세요. 어머니, 장 좀 봐주세요. 여기 리스트 적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의 하루는 완전히 며느리의 일정표대로 돌아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준서 유치원 등원,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준서 하원, 저녁 설거지, 준서 재우기. 잠자리에 드는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다. 오래전 다친 허리도 다시 재발했다. 하지만 영자는 참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가, 엄마가 요즘 좀 힘들구나.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엄마, 유진이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요. 좀만 도와주세요. 네.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이가 힘들다고. 집안일을 하는 건 나인데.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아들은 언제나 아내의 편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 곁에 있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제가 명품 가방을 여기 아무렇게나 놔달라고 했나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가 청소하다가 소파에 놓아둔 가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아, 미안하다. 청소하다가 잠깐. 잠깐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얼만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옆에서 TV를 보던 민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손자 준서는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알았다, 알았어. 조심할게.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가 아들의 집이니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5시 반. 무릎이 쑤셨지만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에 김까지 구웠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영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지도 않고. 아, 그래. 미안하다. 몰랐네. 에이,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유진은 한숨을 쉬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먹는 내내 표정은 좋지 않았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아, 내가 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영자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아 쉬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파스라도 붙여야 하나. 집에 돌아오니 문자가 와 있었다. 유진이었다. 어머니, 오늘 장 좀 봐주세요. 리스트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준서 학원 데려가 주시고요. 저 야근이에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쉴 틈이 없었다. 무릎을 주물러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오후 2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준서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 곧 되었다. 준서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준서는 영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은 힘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준서야, 학원 가자. 할머니, 목마 태워줘. 그래, 그래. 할머니가 태워줄게. 영자는 허리를 숙여 손자를 업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손자의 웃음소리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학원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손자를 업고 가니 20분이 넘게 걸렸다. 학원에 손자를 내려주고 나니 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유진이 야근이니까 민석과 준서 저녁은 차려야 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석이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말했다. 왔니? 저녁 곧 차릴게. 엄마, 저 회식이에요. 저녁 안 먹어도 돼요. 아, 그래. 그럼 준서랑 둘이 먹어야겠네. 준서는 학원에서 간식 먹었을 거예요. 엄마 혼자 드세요. 민석은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갔다. 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준비한 음식을 보니 눈물이 났다.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저녁 해놨다. 먹자. 손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준서의 밝은 얼굴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저녁을 먹이고 준서를 씻기고 재우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그럼 설거지는요? 지금 하는 중이야. 빨리 해주세요. 저 씻어야 해요. 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끝냈다. 밤 10시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다. 무릎, 허리, 어깨, 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뭐하러 여기 있나? 하지만 나갈 곳도 없었다. 원룸 전세금은 이미 아들에게 보태줬고 적금도 모두 해지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들도 손자도 있잖아. 영자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유진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영자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집에 와요. 청소 확실히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이요. 어머니, 이 이불 세탁소 맡기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요. 어머니, 준서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해요. 등록하고 오세요. 영자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생각할 여유도 쉴 시간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구 부부가 집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음식 준비 다 하셨어요? 아침부터 유진의 재촉이 시작되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전, 갈비찜, 과일까지.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혼자서 준비했다. 어머니, 갈비찜이 왜 이래요? 간이 안 맞잖아요. 유진이 갈비찜을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간이 안 맞나?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손님들 올 건데 이렇게 대충 준비하면 어떡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영자는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만들게.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내야죠. 유진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갔다. 영자는 주방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요리해왔는데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유진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영자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유진은 영자를 소개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영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음식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시어머니 요리 실력이 좋으세요. 유진은 손님들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릇이 모자라잖아요. 영자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영자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떠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영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해주세요. 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갈 곳도 없었고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준서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영자는 간신히 대답했다. 잠깐만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드시고 나오세요. 준서 늦겠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진통제를 먹고 간신히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영자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지러워. 영자는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고 영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민석이 급히 달려왔다. 엄마,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눈을 뜰 수 없었다. 의식이 희미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영자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민석에게 설명했다. 어머님이 극심한 과로 상태세요. 만성 피로에 영양실조, 거기에 무릎과 허리도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옆에 온 유진도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민석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자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니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민석이 졸고 있었다. 민석아. 영자의 목소리에 민석이 화들짝 깼다. 엄마, 깨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엄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과로 때문에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영양실조도 있고 무릎이랑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민석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힘들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석아 나는 너희 집에서 사람처럼 산 적이 없다.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어. 아니, 가사도우미보다 못했지. 가사도우미는 돈이라도 받고 쉴 시간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엄마,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준서 등하원. 쉴 틈이 없었어.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런데 유진이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만 걱정하고 내 엄마는 신경도 안 썼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으면 이제라도 알아야지. 나는 너희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 영자의 말에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유진도 병원에 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영자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응, 죽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지. 어머니. 유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영자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너희 집에서 나갈 거야. 퇴원하면 바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어디든 가지.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1년 동안 너희한테 짓밟혔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어머니. 유진아, 너는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봤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말문이 막혔다. 나도 사람이야. 나이 들었다고 아들 집에 얹혀 산다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게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석과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틀 후 영자는 퇴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쌌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석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응, 간다. 어디로 가시게요? 돈은 있으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영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유진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너는 지금 미안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으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집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나의 삶을 살고 싶어. 영자는 유진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연락은 하세요. 부탁이에요. 영자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영자가 집을 떠나자 민석 부부의 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요. 나 회사 가야 해. 당신이 해. 나도 회사 가야 한다고요. 아침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였고 빨래는 산더미같이 쌓였다. 청소는 일주일째 하지 못했다. 엄마, 배고파. 준서가 울면서 말했다. 유진은 황급히 배달 음식을 시켰다. 하지만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어머니께 연락해봐요. 유진이 지친 얼굴로 말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민석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유진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민석은 직접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영자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석아, 어떻게 여길? 엄마, 저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약속할게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하겠다는 거냐? 집안일은 저희가 나눠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부탁이에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며칠 후 영자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처럼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말은 단호했다. 유진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어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석은 퇴근 후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다. 유진도 주말에는 빨래와 요리를 했다. 준서 등하원은 부부가 번갈아 가며 했다. 영자는 더 이상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영자는 놀라웠다.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할머니, 같이 놀자. 준서가 영자에게 안겼다. 영자는 손자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석은 더 이상 아내의 편만 들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영자는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서로 지켜주는 게 가족이야.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해주는 거지.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걸었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늦게라도 깨달아줘서 참 다행이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유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민석이 구운 삼겹살, 영자가 무친 나물이 식탁 위에 놓였다. 자, 다 같이 먹자. 민석이 밝게 말했다.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거라. 영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돕고 사랑하는.